회의가 길어지던 오후 누군가 말을 멈춘 틈에 상사가 가볍게 농담을 던진다. 내용은 특별할 것 없는데 테이블 주변에서 짧게 웃음이 번진다. 몇 명은 바로 반응하고 몇 명은 반 박자 늦게 따라 웃는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고 누군가는 시선을 피한 채 입꼬리만 올린다. 같은 말을 들었는데 웃음의 방식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이 장면은 보통 농담의 재미보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위치와 거리에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누가 먼저 웃는지, 얼마나 크게 웃는지, 언제 멈추는지가 자연스럽게 주변을 따라 움직인다. 처음 웃은 사람이 상사의 바로 옆에 앉아 있는 경우 그 웃음은 빠르게 기준이 된다. 그 다음 사람은 그 반응을 확인한 뒤 비슷한 크기로 웃고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는 그보다 약한 반응이 이어진다. 웃음이 퍼지는 방향이 마치 물결처럼 이동한다. 이 흐름은 미리 약속된 건 아닌데 반복된 경험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농담에 웃지 않았을 때 생기는 짧은 정적, 혹은 반응이 늦었을 때 느껴지는 어색함 같은 것들이 다음 선택을 조금씩 바꿔놓는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농담이 끝나기 전에 이미 웃을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주변의 반응을 확인한 뒤에야 움직인다. 이 과정에서 말하지 않는 기대가 작동하는 경우도 있다. 상사의 말에는 적절한 반응이 따라온다는 흐름이 이미 여러 번 반복되었기 때문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비슷한 장면이 계속 이어진다. 그 기대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자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건처럼 작용하기도 한다. 특히 대화가 공식적인 흐름을 갖고 있을수록 농담은 잠깐 그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때의 웃음은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다시 원래의 흐름으로 돌아가기 위한 짧은 완충처럼 사용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농담 자체보다 그 이후의 분위기를 의식하면서 웃는다. 이 장면을 반복해서 보다 보면 웃음이 꼭 개인의 감정에서만 나오는 건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같은 사람이 다른 자리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비슷한 농담이라도 누구 앞에서, 어떤 거리에서, 어떤 순서로 듣느냐에 따라 웃음의 크기와 타이밍이 달라진다. 어떤 자리에서는 자연스럽게 크게 웃던 사람이 다른 자리에서는 거의 반응하지 않기도 한다. 그 차이는 개인의 성격보다는 그 사람이 놓여있는 위치와 그 자리의 흐름에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웃음은 하나의 표현이라기보다 관계 속에서 조정되는 행동처럼 보일 때도 있다. 누군가는 그 흐름에 맞추기 위해 조금 더 크게 웃고 누군가는 최소한의 반응만 남긴다. 그리고 그 선택들은 다음 장면에서 다시 비슷한 방식으로 반복된다. 이런 장면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별다른 판단 없이도 비슷한 반응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 그게 익숙해진 결과인지 아니면 그 자리에 맞는 방식이 굳어진 건지는 쉽게 구분하기 어렵다. 같은 농담이 다른 자리에서는 전혀 다른 반응을 만드는 걸 보면 웃음이라는 행동도 상황에 따라 계속 형태를 바꾸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어떤 웃음은 농담에서 시작된 것 같지만 어쩌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사이의 거리와 흐름 속에서 만들어진 걸지도 모른다. 그 차이는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비슷한 장면이 반복될수록 그 흐름은 점점 더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각자의 웃음도 조금씩 자리를 잡는다.